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나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7조 원어치를 구매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생각하실 때 비트코인? 버블의 어머니이자 도박과 투기의 결정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만큼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은 무엇이며 여태까지 어떤 투자의 대가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은 왜 어떠한 이유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의 매수 시기는 언제인지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이 뭘까요? 아는 만큼 투자하라 라는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의 말대로라면 비트코인을 사기 전 비트코인에 대해 먼저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가상화폐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가상화폐,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무려 4,000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존재하지만 이 중 가장 큰 유동성과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번 비트코인, 2번 이더리움, 3번 리플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화폐와 은행에서 거래하는 전자상 거래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그중 한 가지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예시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우리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했는데요.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그랬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희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럼 내 돈은 어디 간 거냐 그랬더니 그냥 증발했을 수도 있고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하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이렇게 은행이라는 기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도 하고 송금을 할 때 은행이라는 제3자를 의지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요인들로 돈이 증발하기도 합니다. 돈을 보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은행이 나몰라라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은행을 사이에 두고 돈을 보내는 방식을 보시면 돈을 보낸 사람, 그리고 은행, 그리고 받는 저와의 거래일 뿐 거래가 철저히 보안되고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셋 외에는 얼마를 언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은행에 전화를 해서 나는 정말 돈을 보냈으니 빨리 내 돈 좀 입금해달라 라고 아무리 전화를 한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죠. 은행이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고 직원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컴퓨터상 오류가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보라돌이가 뚜비한테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자자, 나 보라돌이는 뚜비한테 1,000만 원을 송금할 테니까 너네 다 이 내용 적어 라고 한다면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보라돌이가 뚜비한테 보낼 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1,000만 원이 보내지면 송금 내역을 모두 본인들의 장부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록된 장부를 연결해서 마치 정보로 가득 찬 블록을 모두 연결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디지털상의 공동 장부인 거예요. 은행이라는 중앙관리자에게 의존하는 게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의 관리자가 되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라돌이가 뚜비한테 사실 1,0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500만 원만 보내놓고 야 1,000만 원 보냈어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뚜비 역시 만약 보라돌이에게 1,000만 원을 받아놓고 500만 원만 받았으니까 500 더 줘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들의 실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명할 사람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정말 실제로 누가 돈을 보낼 때마다 하던 일을 막 멈추고 직접 종이에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데요. 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받을 시에는 환전도 필요 없고 주말 상관없이 바로 돈이 보내진다는 정말 편리한 점이 있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내 관리 아래 변동성을 모니터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커 리스크가 아주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비트코인으로 메가 밀리어네어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완전 빈털터리가 됐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기업의 매출, 자산, 수익, 부채 비율 등으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매수 시기는 그냥 급락할 때 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 말하길 그냥 완전 떨어지는 날, 폭락하는 날에 산다고 해요. 비트코인을 전문으로만 다루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잃는 이유가 잘못된 시기에 사고 잘못된 시기에 팔아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닉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에 넣은 돈을 잃어도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즉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비트코인을 억 단위도 아닌 조 단위로 사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페이크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달러가 얼마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 돈이라는 내용을 담은 페이크라는 책을 낼 만큼 늘 달러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작년에 본인의 유튜브에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리셨는데 자신은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연준에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그 가치는 더 하락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냥 금과 은을 사는 이유와 똑같다고 말할 것이고 자신은 정부와 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캐시 우드입니다. ARK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캐시 우드는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분 또한 비트코인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ARK 인베스트먼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가상화폐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미션을 해석해 드릴게요. 아크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화폐 시장의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만들 것을 믿는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화폐 시스템의 혼란과 싸움이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화폐라는 공개적인 공동장부 시스템이 결국 이 화폐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 가상화폐 시스템은 진정한 돈의 투명함과 진실성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부를 창조시킬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 ARK 인베스트먼트 웹사이트에 비트코인 관련 애널리시스가 있는데요. 야신이라는 정말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예요. 좀 길었지만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일리가 있는 증거를 대면서 반박하는 포맷의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는 클레임에 그동안 비트코인은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환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라간 정확한 돈의 가치가 달라 거래 중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점차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라는 클레임에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달러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무한으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절대 하락할 수 없다. 금과 같다고 보면 되지만 금보다 훨씬 편리하다.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쉽게 보낼 수도 있으니 금보다 더 용이한 글로벌 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는 클레임에 일반적인 화폐는 복사와 위조가 가능하며 쉽게 폐기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다. 주식같이 기업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락하는 펀더멘털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 길게 보면 더 안정적이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에너지 소비율이 너무 심하다. 라는 클레임에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금을 채굴하거나 은행에서 소비하는 전력보다 덜 든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0배가 덜 들고 금을 채굴하는 것보다 10배가 덜 든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의문들에 대한 반격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반박 내용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 1850만 개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즉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 1850만 개가 유통되고 있으니 지금 약 300만 개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요. 엄청 스마트한 컴퓨터가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를 막 풀어서 마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건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채굴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복사하거나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닌 이미 만들어졌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컴퓨터가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서 잠들어 있거나 나홀로 떠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컴퓨터가 문제를 풀면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채굴기를 사서 채굴을 한다는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한 달 동안 채굴기를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전기료가 몇 천만 원이 나오니 혹시라도 채굴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ARK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도 달러와 다르게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과 수요로 인해서 그 가치는 더 상승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자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에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로 뽑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요사키, 캐시 우드, 그리고 머스크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매우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비트코인을 투기가 아닌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위험자산, 투기, 도박이라 생각하지만 기요사키, 캐시 우드, 머스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기반이자 대피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점과 금과 은만이 진정한 돈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팩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달러라는 이 시스템이 완전 망했다라는 주장을 투자의 대가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모든 화폐 또한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괜찮은 롱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단기간에 수억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자산을 단기간에 몇백 배로 불려줄 수 있는 완벽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면 도박이 되지만 언젠가 나를 위해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보험 같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면 좀 색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또한 내일 당장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니 지금 비트코인을 사놔야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 2040년쯤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 모두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사실 정확히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8년 미국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은행과 월가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고 이때다 싶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그리고 2009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려고 많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활동했지만 2009년 이후로 그의 행방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사토시 나카모토를 본 사람도 만나본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이유는 지금까지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거래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인지 팀인지는 아무도 모를 뿐더러 그가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사토시가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들어가고 있다. 아니면 그냥 그는 인류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돈 욕심이 없어서 그가 돈으로 환전을 안 하는 거다. 등등 정말 수많은 추측이 있지만 누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누가 정확히 만들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미스테리한 시스템이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은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어떠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 안에 속한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대가들은 누구이며 왜 이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발표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에 합류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주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한 사람에 대한 열광으로 그 사람을 따라하며 투자 광풍이 부는 일들이 요즘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누가 샀으니 이제 나도 사야겠군 보다는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신 뒤 이게 정말 나와 맞는 투자 방법인가를 공부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기냐 보험이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시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합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유나나였습니다.